그 배 있잖아요. 네. 건조된 거 이렇게 옆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잡힌 걸 보게 되면 내 그 옆에 서잖아요. 개미가 돼요, 진짜. 진짜. 개미 같아요, 개미. 그 정도 큰 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진짜 기술이 내가 뭐 다른 거는 난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내가 언급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세계 최고의 조선소 기술이다라고 내가 딱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일반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그 철판을 엑스레이 찍는 거. 딱 찍어갖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요 보여요? 네. 요만한 점이 있어도 그걸 다 뜯어요. 자재 다 버리고 다시 만들어요. 네. 그만큼 디테일해요. 그래서 저 배는 내가 볼 때는 정말 폭탄을 맞지 않는 한은 안 부서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기술이. 그렇게 세계에서 막 손꼽히는 거는 아무나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네. 살짝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그때 그 공부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만족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공부한 거를 후회는 하지는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일을 했으면 지금 내가 그때 꿈이었던 예쁜 그 아내와 아이를 낳고 집을 이렇게 하고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가끔씩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공부하기 잘했다고 생각했다는 게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기계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대신 그걸 포기함으로써 내가 더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었고 정말 좀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국제사회도 많이 다니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지금은 뭐 정말 위력이가 그 공부를 해? 라고 믿지 않을 정도로까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것보다도 얻은 게 너무 많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오빠가 이만갑에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그 어떤 경력대 이 위력 이렇게 또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북한에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막 좀 약간 쌍남자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가 많은데 지금 박사과정에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건데 너무 놀랍거든요. 그 박사 공부가 있잖아요. 그 제가 볼 때는 쉬운 말을 어렵게 말하는 게 박사 공부 같아요. 그다음에 내가 볼 때는 그 별거는 아닌데 대신 다른 것보다 어려운 부분이 학부 과정에는 교수님이 과제를 주잖아요. 네. 박사는 알아서 해야 돼요. 내 공부예요, 진짜. 그러니까 학사까지는 기계처럼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 석사, 박사부터는 내 공부가 되니까 이걸 연구 안 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쳐버리니까 한 가지만 잘 알지 그 외에는 진짜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후회를 안 하고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막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언제 결혼할 거냐, 뭐 빨리 결혼을 해야지. 진짜 1000살까지만 살 수 있다게 되면 최소한 한 300년은 공부하고 싶어요. 진짜 그만큼 좋고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결혼은 정년기가 어느 정도고 언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인 것이 나는 늦게 또 자본주의 생활을 시작했고 더 많은 것을 즐기다가 더 많은 것을 결과를 얻어놓고 나중에 결혼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는 게 매일매일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도 하시고 지금 그렇죠. 공부도 정말 이렇게 등록금을 제가 자체로 벌고 그러니까요. 대학 공부를 하고 또 한쪽으로는 일을 하고 너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 활동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또 강의도 되게 많이 다니셨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코로나 이전에 독일도 다녀오셨고 이제 독일하고 네덜란드 갔다. 그렇죠. 여러 국제 무대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어떤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는 점이 있나요? 한국에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앉아있는 똑똑이보다 돌아다니는 머저리가 낫다. 그러니까 바보가 낫다.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뭐라도 행동을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많은 생각을 해봤대자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조차도 제가 북한에 있었으면 했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여기에 왔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게 되면 난 좀 그게 싫어가지고 빨리 뭐든지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진짜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어나고 몇 시에는 어디 가서 보고 몇 시에는 어디 가고 몇 시에는 가고 이게 완전 다람쥐 쳇바퀴처럼 여행인데 아니 근데 그 사람의 기준에 그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계획 짜기가 싫어갖고 여자친구가 짠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서 여행을 하면 걸음이 가는 대로 가요. 그러다가 막 엄청 고생을 하는 거죠. 막 진짜 여기는 진짜 괜히 왔다 싶다. 근데 그것마저도 나는 좀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으로 때우는 파.
그런 거죠. 독일을 가셨을 때 네. 그 베를린 장벽도 보고 맞아요. 막 그랬었잖아요.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뭔가 이제 한국 사람이 되어서 외국어를 갔을 때 미안함과 자부심 같은 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미안함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사는 이런 친구들이라든가 지인들이 다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참 가슴 아프고, 내가 목숨을 걸고 여기에 와서 나는 이것을 하고 있고 나보다 정말 똑똑하고 괜찮고 충분히 이런 누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금도 그렇게 산다라는 게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미안한 부분이고, 감사한 부분은 내가 여기에 안 왔으면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어. 항상 좀 대한민국이 감사한 것 같아요. 탈북 과정을 다시 한번 가보셨잖아요. 나중에. 맞아요. 이만갑에서 그때. 맞아. 그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탈북을 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랑 나중에 이제 국적을 받고 다시 갔던.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진짜 해외를 많이 나갔구나. 네. 열 몇 개 국가를 갔다 왔더라고. 근데 한 국가를 5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동남아 국가들을 그렇게 네. 많이, 자원봉사를 간다고 그렇게 많이 가고, 러시아는 한 3번 갔었고, 필리핀은 한 5번을 갔었던 것 같아요. 가족여행, 자원봉사, 교회 모임, 이렇게 해갖고. 아무튼 엄청 많이 다녔네, 그러고 보니까.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일본, 중국. 야, 진짜 많이 다녔네, 내가. 북한에 있어서 가볼 수 없었던 그렇죠. 것들을 다 그냥 네. 와서 한꺼번에.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보다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조금 낫다고. 돌아다니니까 아무래도 비교되는 대상이 많다 보니까 좀 내가 여기서 생각했던 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이런 것이 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좀 선진국에 가게 되면요, 돈은 많이 들지만 배우는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게 되면 나는 간대하다, 이런 마음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교통 막 빡빡거려도 나는 간대하다 나는 간대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좀 그런 것도 그렇고,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다각적인 시각이 조금 확장되는, 개발이 좀 안 된 국가에 가게 되면 대신 돈 쓰는 맛은 있지만 대신 거기에서는 또 대신 감사한 게 그 순수함을 보고 초심을 다시 찾고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엄청 순수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와, 진짜 야, 이렇게까지 순수할 수 있을까? 나의 북한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러면 보면 내가 진짜 여기 와서 자본주의에서 많이 변했구나. 정말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드는 거니까, 어딜 가든지 나가게 되면 얻어오는 게 꼭 있어요. 그게 물질적이든 거지 아니면 내부적인 심리적이든 거지 꼭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무조건 가능하면 여유만 된다면 나가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여행을 갔던 이유가 막 여기서 너무 바쁘게 살다가 딱 가면은 결국에는 크게 좀 힘든 일이 있으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구나. 세상은 넓고 맞아요. 내가 할 일은 정말 많겠고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으니까 또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있는데 내 인생에 이 300만 원이 어느 만한 가치, 10년 뒤에 어느 만한 가치를 할까 했을 때 그 300만 원을 여행에라 투자했을 때 더 가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3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내가 적금을 지금도 했다게 되면 살아있겠죠. 근데 똑같은 300만 원 이자 얼마 붙었을까요? 그런데 나는 그 300만 원을 여행에 씀으로 인해 갖고, 물론 한국에 와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또 일하면 되잖아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 대한민국이 어느 만큼 좋은 나라냐면 하루 일하면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어. 그죠? 네. 하루 아무 기술이 없이 일해도 8만 원에서 10만 원 받아요. 네. 그죠? 네. 쌀 20kg 얼마예요? 4, 5만 원이면 쌀 20kg. 그럼 네. 20kg면 한 달을 먹고 살아요, 못 살아요? 좀 먹고 살고도 남아. 그리고 나머지 4만 원이면 된장 부시면서. 근데 이게 식당이 부실하다고요? 그럼 하루 더 일하면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물론 조건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부분이 존재하겠지만 나는 지금 최소한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막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을 거게 되면 있는 한에서 땡처리 비행기표 얼마나 싼 게 많은데, 요즘은 비행기표가 많이 비싸졌잖아요. 코로나 전에 땡처리 비행기표 있잖아요. 유럽 가는 것도 100만 원짜리 짠뜩 했었어요, 왕복이. 막 그 땡처리 비행기표 막 급하게 나오는 것들 막 흘려 넘쳐서 네이버 맨날 들어가 봐요. 그런 게 엄청 많아서 계획이 없는 거예요. 주말에 갔다 오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비행기 타고 가서 동남아에 가서 막 한 7시간이면 가자. 그래갖고 일요일 저녁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도 막 갔다 오고. 이틀 동안 예를 들어서 해서 애들하고 막 엄청나게 하루는 나를 위해서 쓰고 막 해수욕하고 쓰고 사진 찍고 엄청나게 행복감 느끼고.
그래서 아 말만 해도 행복한데 돈이 없구나 지금 그렇죠. 300만이. 아니 뭐 이제 코로나가 곧 풀리니까 또 그런 그렇죠. 것도 있고 저희가 또 풀렸죠 뭐. 네, 지금. 한국에 왔으니까 또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을 가볼 수 있는 세상에 16개 넘는 나라를 가봤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북한 사람들이 들으면 잘 믿지도 맞아요. 않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이 비행기 탔다는 자체를 안 믿을걸요. 그렇죠. 비행기 타는 게 이제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질 정도로 아니, 그 전에 일반인이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걸 안 믿을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북한에는 근당 책임비서라든가 관리 일꾼 아니면 회사 사장이 네. 승용차를 타는데 네. 한국의 일반 노동자가 출퇴근하기 위해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게 되면 북한에서 이 말하게 되면 믿을 사람 몇 있을 것 같아요. 없죠. 없을 거예요. 아마 저건 남조선 괴뢰도당이 우리 공화국을 몰살하기 위해서 심리전으로 저런 거짓말을 한다고 믿을 겁니다. 맞아요. 장단컨대 진짜 그 네. 남북한 관련된 일꾼들 아니면 북한 주민들은 모를걸요. 저희는 지금 어. 장 보러 마트 갔다 오는 거를 차 타고 갔다 오는데 매번 맞아. 갔다 올 때마다 항상 얘기를 야 북한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면 믿을까? 한 번 갔다 올 때 100달러 이상 쓰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100달러 거. 더 쓸 때도 있잖아요. 참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야, 한 번 장 보는데 100달러를 쓰는구나. 그리고 네. 우리 식당에 진짜 비싼 식당 가게 되면 100달러 더 되지 않나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외식이 좀 비싸니까 돈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네. 마트 가서 사다가 이제 집에서 맞아요. 해먹는 건데 이제 그게 무겁다고 네. 이제는 차 타고 갔다 차 타고 갔다. 야, 지금 진짜 기종이 이런 말 해도 됐어요. 될 때 좀 미쳤다 진짜. 네,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이런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상해요. 네. 근데 물론 고통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나의 고통이 더 심하기 때문에 너의 고통이 적다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죠. 여기에서 태어났음을 감사해야 돼요. 불만보다 감사하게 되면 정말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좋게 보면 또 좋은 일들이 그렇죠. 생기고 예, 그런 예, 것 예.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어떤 목표. 지금 박사과정 열심히 이제 수료하고 계시는데 네. 네. 아직 수료 멀었어요. 아직 1년 또 수료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거의 그러니까- 다 왔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다 학사부터 왔죠. 시작해서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제가 2013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 대학교 네. 5년, 9년 동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11년 만에 끝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0까지 산다. 물론 더 살 거예요. 더 살 거지만 기준은 100세 시대예요. 예, 70, 베개 똥칠할 때까지 살 거예요. 근데 그 7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 삶에 잃어버린 20년을 빼고 자 그렇게 되면 50년이 남는 네. 거죠. 50년에서 공부를 10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 10년을 빼게 되면 나머지 40년이잖아요. 40년을 분명한 것은 내가 이전에 이 공부를 못했으면 지금도 사람들 속에서 대화를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사회적인 이렇게 공감대가 적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 공감대를 어느 정도 알기 있기 때문에 나머지 40년이 기대가 돼요. 엄청 잘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나를 위해서 10년 투자한 걸 너무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고 후회를 아껴 안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게 2년인데 나머지 2년을 열심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마무리하고 또 마무리하는 동시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최종적인 꿈은 교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박사과정 공부하는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얼마큼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먼저 연구기관에 들어가서 연구자로서 활동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논문도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멋지십니다, 진짜. 네. 인생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도전으로 꽉꽉 채워오신 것 같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고 그 많은 도전들을 항상 멋지게 완수하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표를 완수하겠습니다. 네. 완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또 우리 위력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만갑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셨고 공부하느라 바빠서 잘 나오질 못했는데 좀 근황도 궁금하셨을 거고 근데 오늘 이렇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또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는 모습 보여드렸고 앞으로 위력 씨 많은 응원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 잘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